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T메가 128, AT메가 128에 AT메가 128의 USART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USART입니다. USART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Universal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Serial Receiver and Transmitter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통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통신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는 쪽과 데이터를 받는 쪽,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운반해주는 전송 매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송신이 필요하죠. 송신 혹은 송신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수신기 혹은 수신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자 송신기, 수신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운반해주는 날라주는 전송 매체가 필요하죠. 전송 매체가 자. 뭐 일명 이것을 뭐 통신의 3요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전송 매체는 이제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가 있겠죠. 그래서 유무선 매체가 있겠죠. 유무선 매체가 이렇게 있겠지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주는 쪽을 우리가 송신기라고 하죠. 데이터를 주는 쪽을 우리가 송신기라고 하고 데이터를 받는 쪽을 우리가 이제 수신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신기는 이제 트랜스미터라고 하고요. 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자, 수신기는 이제 리시버라고 하죠. 리시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8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8개의 데이터를 송신기에서 보내고 그리고 수신기에서 받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이런 방법이 되겠지요. 자,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송신 측이다. 자, 얘가 수신 측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오른쪽이 송신, 왼쪽이 데이터를 받는 수신 측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8개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8개의 핀을 할당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핀을 이렇게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핀을 할당을 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유선 매체로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렇게 8개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자, 0, 1, 0, 1, 그 다음에 뭐 1, 0, 1, 1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자, 0볼트, 5볼트, 그 다음에 0볼트, 5볼트, 그렇죠? 그 다음에 5볼트, 0볼트, 5볼트, 5볼트 이렇게 해서 송신 측에서 이렇게 각각의 디지털 논리값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제 요 값을 받겠죠. 0, 1, 0, 1, 1, 0, 1, 1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쉽게 8개의 핀을 할당을 해서 우리가 송신 측에서
그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줬어요. 그런데 수신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럼 언제 그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핀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핀을 하나를 이렇게 두고 자, 이런 제어 핀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어 핀이라고 해요. 자, 제어 핀이 하나가 필요한데 자, 8개의 데이터를 01, 01, 10, 11을 보낼 때 언제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수신 측에서 알기 위해서 이런 제어 신호를 하나를 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 5V인 동안, 요 5V인 동안 제어핀에서 나오는 요 5V인 동안 보낸 데이터가 송신 데이터다. 보내주는 데이터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어 신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송수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송수신 방법을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이 방법을 자, 패러럴 통신이라고 해요. 패러럴 통신. 자, 패러럴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패러럴 통신이라고 하죠. 자, 패러럴 통신, 즉 병렬 통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병렬 통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직렬 통신이 있겠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 자, 그러면 이런 시리얼 통신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렬 통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직렬 통신은 자, 여러분. 자, 직렬 통신은 이렇게 수신, 송신, 자, 이렇게 해보고요. 자, 여기는 송신, 얘는 수신이다. 자, 트랜스미터다. 얘는 리시버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시리얼 통신은 패럴 통신과 달리 이렇게 선이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 01, 10, 11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자, 0, 1, 0, 1, 1, 0, 1, 1 이렇게 라인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내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요 그 시리얼 통신 또한 요 어떤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보내는 건지에 대한 유효 데이터를 수신 측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별도의 제어핀이 이렇게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제어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인 구간, 즉 요 하이인 구간에 보낸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패러럴 통신과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속도가 더 빠릅니까, 여러분? 자, 맞습니다. 패럴 통신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패럴 통신이 고속입니다. 자, 패럴 통신이 고속이다. 반면에 시리얼 통신은 저속이겠죠. 속도가 좀 느린 게 단점이겠죠. 그렇지만 이 패러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그렇지만 시리얼 통신은 자, 간단하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간단하다.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패러럴 통신과 시리얼 통신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PC를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 여러분들은 전자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PC도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열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 이제 팬도 있고 여기 먼지가 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청소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청소도 할 겸 해서
그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열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방식 ID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ID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패러럴 통신이에요, 여러분. 패러럴 통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그 40 케이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그레이 컬러로 해서 이렇게 버스선 이렇게 큰 버스선으로 이렇게 해서 넓은 버스선으로 자 여기가 이제 메인보드 쪽이고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요 케이블을 이용을 하는 요 ID 방식이 바로 패러럴 통식이에요. 자, 아이디 방식 패럴 통신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케이블이 자, 이렇게 되게 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쪽이 메인보드. 자, 여기가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자, 자, 요 케이블이 바로 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해요. 요것은 이제 뭐 ID 방식 혹은 EID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시리얼 ATA 방식이 바로 시리얼 통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시리얼 ATA의 요 S가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걸 SATA라고 읽던데요. SATA라고 읽지 마시고 시리얼 ATA 방식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사실은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리얼 통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자, 패러럴 통신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고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리얼 통신이 저속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높은 주파수에서는 하이스피드에서는 요 패러럴 통신보다는 시리얼 통신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 패러럴 통신이 어떤 단점이 있나요? 자, 이 선과 선드 사이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어떤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스피드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스피드에서는 우리가 높은 클럭 주파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리얼 ATA 방식을 사용을 하고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USART에서 자, 물론 그 USART를 뭐 동기식, 뭐 비동기식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AT메가 128에서 자, 그러면 이 AT메가 128에서의 시리얼 통신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자, 우리가 이제 비동기식 방식을 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UART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유니버설 어싱크로너스죠. 유니버설 어싱크로너스 리시버 앤 트랜스미터가 되겠죠.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이 유니버설의 의미는 뭐 우주의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 광범위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S232C 통신이에요. RS232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은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서 이 제어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어핀이 따로 없는 게 특징이에요. 제어핀이 없습니다. 제어핀이 없다. 제어핀이 따로 없다. 즉, 단 하나의 핀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얘기죠. 단 하나의 핀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단 하나의 핀으로.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저기 송신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송신이 되겠죠? 송신. 자, 그 다음에 왼쪽이 수신 이렇게 T와 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단 하나의 핀만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단 하나의 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비동기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비동기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신 측에서 여러분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자 0x 5b를 이렇게 한번 송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5b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 0, 1, 0, 1, 1, 1, 0, 1이 되겠죠? 자, 이것을 송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따로 뭐 제어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되냐 하면 이 데이터를 자,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냐 하면 최하위 비트부터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보내는 데이터가 1 최하위 비트 여러분 보시면 자, 요게 최하위 비트죠. LS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최상위 비트죠. MSB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LSB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 0, 1, 0, 1, 1, 1, 0, 1, 0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 측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 자,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느 시점을 좀 알려줘야 돼요. 수신 측에서. 그렇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 송신 측에서 보내는 유효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알고 데이터 값을 이제 들어오는 순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AT메가 128에서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통신을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 자, 아이들 타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는 이 송신기는 요 데이터를 보내는 요 선을 5V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는 자, 아이들 타임이라고 할까요? 네. 아이들 유휴 시간 아이들 타임에서는 요 송신기는 자, 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요 선이 있죠? 요 라인을 5V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요. 5V를 유지를 합니다. 송신기는 5V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요. 0x5b를 그래서 이제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요.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하냐? 요 선의 전압 레벨을 아이들 타임에서는 5V를 유지하고 있다가 0V로 딱 낮춰요. 송신기는 0V로 낮춰줘요. 0V로 만들어줘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타트 비트라고 해요. 스타트 비트라고 해요. 스타트 비트. 자, 그래서 평소에는 5V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0V로 송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0V를 딱 낮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데이터를 LSB부터 전송한다고 그랬었죠? LSB부터 1비트씩 이제 송신을 시작을 합니다. 송신을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LSB부터 MSB까지 전체의 8개의 8빛을 송신을 하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즉 송신이 끝나면 전송이 끝나면 이제 다시 요 전송 라인을 다시 5V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5V로 올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스탑 비트라고 해요. 스탑 비트. 스탑빗이라고 해요. 스탑빗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송신기는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때는 5V를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5V를 유지를 해요. 자, 아이들 타임. 자, 유효 시간에 이렇게 5V를 유지를 하다가 자, 송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 비트 0V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죠. 0V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이 비트부터 이제 1비트씩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1, 0,
1, 그쵸?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1, 0 이렇게 자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LSB부터 1비트씩 8빛을 모두 전송을 다 한 다음엔 다시 어떻게? 자 5V를 다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5V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5V를 아이들 타임에서는 5V를 유지를 하다가 자 요 빛이 0V로 딱 떨어뜨리는데 이게 뭐다? 스타트 비트다. 스타트 비트 1비트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빛이죠. 데이터 빛이죠. 데이터 빛. 자 8빛입니다. 데이터 빛 8빛을 이렇게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하이로 5V로 다시 올려주죠. 전압을 이걸 뭐라고 한다? 스탑 빛이다. 스탑 빛.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신기는 이제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 전압 레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떨 때 5V에서 0V로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비트를 순서대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통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AT메가 128에는 자, USART를 두 개를 지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AT메가 128에서는 USART가 두 개의 USART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T메가 128에서는 두 개의 USART가 있는데 USART 0와 USART 1번이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느 핀에 이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자, 매뉴얼에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자, 핀맵이죠. 자, 여기에서 통신에 관련된 핀 USART 0번과 USART 자, 1번이 있는데 포트 2의 0번과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 RXD0와 TXD0가 있죠. 요것은 이제 송신핀이죠. 송신핀 그리고 얘는 수신핀이죠. 그래서 이게 USART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 다음에 USART 1번은 어디에 있나요? 포트 2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 포트 2. 자, 포트 2가 어디 있나요? 포트 2에 포트 2죠? 네, 포트 2 지금 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포트 2와 포트 D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포트 D는 요 밑에 있네요. 그쵸? 네, 제가 순간 놓쳤어요. 못 찾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포트 D에 2번과 3번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신핀과 송신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USART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가 AT메가 128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USART를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테메가 128은 동기 및 비동기 전송 모드에서 전이중 통신이 또한 가능한데요. USART 두 개를 내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USART에 대한 기본적인 자, 특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풀 듀플렉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전이중 통신 방식을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송수신 레지스터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정밀도의 보레이트 발생기를 내장을 또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높은 정밀도의 보레이트 제너레이터를 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풀 듀플렉스 오퍼레이션 전이중 통신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리얼 프레임 위드 5부터 자 9까지 데이터 비트. 자, 그래서 데이터 비트를 몇 개? 자, 5에서 9비트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또는 2개의 스탑 비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1, 2개의 비트의 스탑 비트를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5비트에서 9비트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에서 한 개에서 2개의 스탑 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odd, even 해서 홀수, 짝수, 페리티 발생기와 페리티 체커기 또 하드웨어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런, 그렇죠? 데이터 오버런, 그 다음에 프레임 에러 오류를 우리가 디텍션 검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개의 인터럽트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 보시면 세 개의 interrupt source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tx complete. 그렇죠? 송신 완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송신 완료가 있으면 수신 완료가 있겠죠? 그래서 송신 완료 인터럽트와 수신 완료 인터럽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송신 측의 인터럽트는 두 개인데 자,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그렇죠? 비어 있다는 뜻이죠. 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송신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 그리고 세 번째 수신 인터럽트, 수신 완료 인터럽트. 자, 송신 완료, 수신 완료,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T메가 128에는 USART 0번과 1번이 있다는 것은 살펴보았고요. 자, 송신기 측에서 이제 그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기 측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AT메가 128에서는 0번과 1번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자, 포트 2와 포트 D에 이렇게 그 핀에 TX 핀과 RX 핀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 TXD는 트랜스미트 혹은 트랜스미터, 요 D는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건 송신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송신 데이터. 트랜스미트 데이터. 트랜스미터 송신기의 데이터. 이런 뜻. 그다음에 RxD는 얘도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receive 혹은 receive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송신기 송신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송신할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송신할 데이터를 이제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따 블록도에서 일단 보시게 될 텐데요. 송신할 데이터를 저장을 할 레지스터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버퍼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UDR 레지스터라고 해요. UDR 레지스터.
자, USART 데이터 레지스터의 약자예요, 여러분. UDR 레지스터. 자, 버퍼입니다. 자, 송신 버퍼에 해당이 되는 UDR 레지스터에 송신할 데이터를 일단 이제 송신하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송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적으로 바로 요 UDR이라고 하는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되면 write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송신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우리가 그 예를 들었던 자, 0x5b 즉 UDR의 자, 이 대변산자죠. 0x OP 이렇게 딱 써주면 송신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송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핀을 통해서 송신이 됐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USART 0번과 1번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1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0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0번의 TX 핀과 RX 핀이 포트 2에 그 TXP는 1번이었었고 자 포트 2의 0번이 RXD 핀이었었죠. 예, 아까 혹시 잠깐 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여러분들 그 핀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송신핀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제 송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TXT 핀. 그렇죠? TXT 핀. 요 TXT 핀은 여러분 포트 2의 1번 핀이죠. 1번 핀에 어사인 되어 있습니다. 요 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최하위 LSB부터. 자, 수신기 입장에서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수신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송신 측에서 오면 수신기 측에서는 이제 수신 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받으면 되죠. LSB부터. 자, 그래서 자, RXT 수신기 핀. 요것은 자, 포트 2의 0번. 그렇죠? 0번 핀에 어사인 되어 있었죠?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모두 이제 수신 완료가 되면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수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저장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USART 데이터 레지스터, UDR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UDR 레지스터에 자, 저장을 하면 되겠죠? UDR 레지스터에 저장을 이제 하게 되죠. 자, USART의 송신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하고 수신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가 바로 이제 UDR0. 자, USART 0번은 UDR0. 그 다음에 USART 1번은 UDR1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송신 버퍼 레지스터하고 수신 버퍼 레지스터는 이름이 같아요. 같은 이름의 USART 데이터 레지스터를 공유를 해요, 여러분. 자, 즉 UDR 제로 레지스터는 동일한 IO 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UDR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이와 같이 쓰게 되면 송신 데이터 버퍼 그 TXB0의 값이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UDR0 레지스터를 읽으면 이제 데이터 버퍼 RXB 제로에 들어있는 내용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수신 데이터를 이제 수신 측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받고 수신 데이터를 이제 UDR 레지스터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이 수신된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a라고 하는 변수에 자, UDR0 UDR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UDR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수신 데이터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즉, 이 수신 다시
정리를 하면 수신 데이터를 가져다가 변수 A에 담아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 값을 수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해요? 뭐 LED도 제어를 하고, 그렇죠? LED도 제어를 하고 또 뭐 세븐 세그먼트 FND도 제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터도 제어를 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고 그 앱 인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앱도 만들어서 자, 스마트폰으로 그 AT메가 128하고 페어링해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 어떤 값을 송신을 해서 LED를 제어한다거나 FND를 제어한다거나 모터를 뭐 이렇게 이동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전진시킨다거나 좌회전시킨다거나 우회전시킨다거나 후진시킨거나 이렇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AT메가 128을 주변 기기들을 장치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AT메가 128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USART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USART에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블록도는 크게 클럭 발생부, 송신부, 수신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 요 윗부분이 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 블럭이 클럭 제너레이터, 그렇죠? 클럭 제너레이터, 클럭 발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는 이제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트랜스미터, 자, 요 부분은 이제 자, 트랜스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는 이제 리시버에서 수신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제어 레지스터들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래 보면 UC SRA, A 제어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UCSRB에서 B 제어 레지스터가 있고, UCRC 자, C 제어 레지스터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USART의 블록도를 보면 크게 클럭 발생부, 자, 트랜스미터, 자, 송신부, 그렇죠? 네. 송신부, 그 다음에 리시버 수신부,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클럭 제너레이터, 클럭 발생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 그 다음에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B 그 다음에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C 이렇게 해서 관련 레지스터가 이렇게 세 개가 제어 레지스터,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속도, 즉 보레이트를 우리가 설정해 주기 위해서 레지스터가 하나 또 있어요. UBRRH와 UBRRL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USART 보레이트 그렇죠? 보레이트 예, 해당이 됩니다. 보레이트 이렇게 레지스터가 제어 레지스터 3개와 전송 속도를 우리가 세팅해 주기 위한 USART 보 레이트 레지스터 USART 보 레이트 레지스터 하이와 로우 이렇게 상위 레지스터와 하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송 속도를 레지스터 바로 UBR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의 16비트 중에서 12비트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레지스터를 살펴볼 때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내부를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자, 뭐 이거 XCK 핀은 이제 우리가 동기식으로 동작시킬 때 사용하는 핀이고요. 우리는 이제 내부 클럭을 비동기식은 이제 내부 클럭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보레이트 제너레이터가 있죠. 예, 보레이트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전송 속도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송수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 전송 속도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 요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USART baud rate register 하이와 로우 16비트 중에서 12비트로 전송 속도를 보레이트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트랜스미터 송신 측을 보니까 자, TX 핀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송신이 되겠죠? 네, TX 핀. 이게 뭐라고 했어요? TX 핀이 자, 우리는 뭐를 USART 0번 그렇죠? 0번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요게 TXT 핀이 포트 2에 몇 번? 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1번 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RX 핀이 있죠? 네, 여기 RXT 핀이 있죠? 요 RXT 핀은 포트 2에 0번 핀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었죠.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아래는 이제 수신기가 있죠. 수신측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신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요 UDR 자 여기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해당이 되는 어디에 여기에 UDR 레지스터 그렇죠? 네, 그래서 자 USART 데이터 레지스터 그렇죠? 네, 네. 이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값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송신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에 값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0x5b 그렇죠? 0x5b를 송신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여기에 써주면 되지. 어떻게? 0, 1, 0, 1, 1, 0, 1, 1 이렇게 써주면 요 데이터 송신 버퍼 데이터 레지스터에 요 값이 딱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쓰면 송신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TX핀으로 요 UDR 레지스터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뭐가 있다? 여기 보시면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어. 자, 송신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제 내려주는 거지. 이 데이터를 01, 01, 10, 11 이렇게 내려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최하위 비트부터 TXT 핀을 통해서 한 비트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LSB부터 송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 보세요. 자, 이따 이제 각 관련 레지스터들을 살펴볼 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두 번째 강좌에서 요 페리티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해서 에러를 이제 수신 측에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송신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에러를 체킹해 줄 수 있는 페리티 비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요 데이터 비트 LSB부터 MSB까지 8빛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8비트를 보낸다고 했을 때 8비트 데이터 비트 마지막 MSB 다음에 페리티 비트를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티 비트는 2강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 페리티와 이분 페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LSB부터 송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수신핀에서는 자, 수신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수신부는 이제 두 개의 수신 버퍼, 즉 그 수신 버퍼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그다음에 페리티 검사기 등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자, 자, 그러면 이제 수신 측에서 RXT 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자, 여기 이제 마이컴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는 TXT 핀에서 이렇게 수신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TXD는 어떻게
이렇게 송신을 하면 여기서는 뭐가 받아야 돼? RxD에서 받아야 되죠. 수신핀에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송수신은 이렇게 크로스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TXD는 RxD, TXD는 RxD, RxD는 TXD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을 해 주셔야지 통신이 되는 거죠. 둘 다 주면 안 되잖아요. 통신이 됩니까? 둘 다 받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친구끼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전화를 할 때 한쪽이 이야기를 하면 한쪽은 잘 들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쪽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친구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요. 둘 다 송신하고 둘 다 송신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둘 다 수신만 한다거나 하면 올바른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둘 다 이야기를 하면 뭐 음, 싸우는 꼴뿐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연습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듣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견도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학기를 지금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1학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1학기 마치기 전에 지금 4명씩 해서 이동 로봇을 만드는 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까지도 다 이렇게 선정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끼리 자, 팀장은 팀원들을 잘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신 측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하죠. 수신 쪽이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이제 자, 수신 쪽에서 받은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만 볼게요. 자, 여기 아까 페리티비티를 추가해서 우리가 송신 측에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를 검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리티빗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페리티빗을 체크를 해서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뭐 정상적인 데이터가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 뭐 데이터 리커버리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수신 시프트 레지스터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들어와? UDR 레지스터로. 그렇죠? 데이터 레지스터. 수신 그 버퍼 레지스터로 수신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인 UDR 레지스터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신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01, 01, 10, 12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가져다 쓰면 된다고 그랬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각종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 제어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LED도 제어를 하고 세븐 세그먼트도 제어를 하고 모터도 제어를 하는데 사용을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신이 완료가 되면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UDR 레지스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 수신이 완료가 딱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송신 측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송신 측에서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요 0x5b를 이렇게 송신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또 송신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0xFF를 송신을 또 하고 싶어. 그럼 요 단계를 한번 보실래요? 자, 요 데이터가 0x5b가 먼저 UDR 레지스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UDR 레지스터에 있는 것이 송신 데이터 시프트 레지스터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요 데이터가 어떻게 0x5b가 TXT 핀으로 모두 다 빠져나가면 이게 빠져나간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있겠지요. 자, 이게 송신 완료예요. 이때가 송신 완료예요. 송신 완료. 인터럽트로 얘기하면 송신 완료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데이터가 들어와서 UDR 레지스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로 들어와서 자, TXT 핀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송신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송신 완료 인터럽트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자, USART에서 세 개의 인터럽트 소스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송신 완료,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수신 완료 인터럽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송신 완료 인터럽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송신 완료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사용하는 거야? 데이터가 들어왔어. 어디로? UDR 레지스터로, 데이터 레지스터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로 들어와서 이동이 돼서 이것이 TXT 핀으로 해서 한 빗 한 빗 다 나갔어. 모두 다 나갔어. 이때가 송신 완료 인터럽트예요. 자, 그러면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UDR 레이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시프트 레이서로 다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empty.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비어 있죠.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UDR 레지스터가 있는 데이터가 모두 시프트 레지스터로 다 들어오기만 하면 여긴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00001111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송신 완료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송신 데이터 레이서 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수신 완료 인터럽트는 뭐예요? 자, 요 RxTP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왔죠. 페리티 체커까지 해서 시프트 레이서 들어오고 UDR 레지스터에 우리가 송신했던 데이터인 0101 10 1011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 수신 완료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수신 완료 인터럽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USART에서.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블록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지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각종 레지스터들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강좌에서는 요 USART 관련 레지스터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얼 통신의 강좌는 3강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